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강의를 맡은 김슬기입니다. 오늘 제 프로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대치 송파 지역에서 약 7년간 입시 강사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잠실 개념 상상 현 생각의 차이 전임 강사로 현재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설명의 목차 보시면요. 첫 번째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의 특성, 제가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과목의 특성 설명해 드릴 거고, 과목의 공부 방법 같이 알려드리고, 세 번째 학교별 내신 분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방학 수업 계획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생명과학의 특성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생명과학의 장점 먼저 보면 응시인원이 많아요. 응시인원 많으면 표준 점수 받기 좀 수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응시인원에서 고득점을 받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점은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응시인원이 많고 그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다면 표점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낮아요. 일단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개념 공부하면 3등급 정도는 쉽게 나오는 편이라 최저 맞추는 친구들이 좀 선호하는 탐구 과목 중에 하나라는 거. 그다음에 인원을 보시면 지금 물화생지, 제가 인원수 많은 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응시 인원 보여드렸는데, 생명과학, 지구과학 14만 9천, 거의 15만에 가깝게, 이번 연도도 역시 15만 가깝게 응시 인원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게 마지막 물리학, 좀 인원수 차이 많이 나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렇게 응시 인원 많을 때 만점 받으면 높은 표점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일단 단점, 생물의 단점 넘어갈게요. 킬러 문제 매우 어렵다. 킬러 문제가 다른 탐구 과목에 비해서도 어려워요. 어렵다는 물화보다도 킬러 문제 난이도는 생명이 제일 높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킬러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2등급이 아니고요, 먼저 3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요. 킬러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타임 어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 빠르게 푸는 연습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는 모의고사, 정시, 수능의 특성에 조금 더 가깝고요. 지금 고2 준비하는 내신 생명과학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단 문제 유형이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내신형 문제와 그 고3 친구들이 푸는 모의고사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학교들은 내신형 문제 위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지만 인원이 좀 많다거나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심한 모의고사 문제 당연히 섞여서 나옵니다. 이 문제 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의고사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모의고사형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좀 탄탄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걸 풀어야 우리 높은 등급,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공부 어떻게 하나요? 방금 얘기해드린 내신 유형 문제는 개념을 좀 완벽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우리 생명 5단원 중에 1단원, 2단원, 5단원은 이 개념 정리만 잘 해도 전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아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인데, 문제는 여기 3단원 문제들이랑 4단원 유전 문제들, 이런 개념은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형 문제를 여러 번 연습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줘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3, 4단원을 얼마나 수월하게 풀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라진다고, 내신 등급이 갈라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방학에서는 어머님들 요 내신 유형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요 개념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 모의고사형 문제를 플러스 알파 심화 문제로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끝내는 거 아니고 요번 방학에 저희 모의고사 연습까지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지구과학의 특성도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구과학은 장점,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응시인원 제일 많아요. 예전은 사실 생명이 제일 많았는데 이제 지구과학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응시인원 제일 많고요. 동일하게 표점 받기 좀 좋다. 그다음에 타 과목 대비 공부량 작아요. 사실 물화생지 중에 지학이 사실 공부량이 제일 적고
모라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라생은 좀 공부량이 좀 많다. 그래서 공부량이 좀 적어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 중학교 때 선행이 없죠.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물리, 화학까지는 선행을 좀 많이 하지만 지학은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는 생물까지는 그래도 좀 진행을 하는데 지학은 사실 없잖아요. 선행까지 하시는 친구들이. 그래서 선행이 없고 그렇다면 뭐다? 같은 출발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해서 미리 선행한 친구들을 뭐 따라잡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 지구과학에서. 근데 단점은 뭐냐?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출제가 돼요. 지구과학 특성 중에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만 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개념만 알고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면 모든 친구들이 100점을 맞겠죠. 하지만 100점 맞기 매우 힘든, 만점 맞기 매우 힘든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지금 현재 1등급 컷도 매우 낮고 100점이 맞기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외워서 풀 줄 알았는데 외워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 해석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갈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개념이 쉬운 만큼 양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암기해야 될 양이 많아서 공부량이 많다 보니 애들이 앞쪽 외우면 뒤에 까먹고 뒤에 외우면 앞쪽 까먹고 휘발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반복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개념이 정리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된대요. 그래서 지엽적이라는 건 사실 자주 나오지 않는 개념이 출제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지엽적이라는 얘기가 사실 지학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지엽적이라고 쓰긴 썼는데 지학은 지엽적이란 게 없다라고 말할 만큼 거의 모든 개념이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특히 내신은 더 그래요, 어머님들. 모의고사보다 내신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출제되냐 할 정도로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서 구석에 있는 망원경 이름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내신 지구과학의 특징은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기본 개념 플러스 자료 해석까지 좀 해주고 교과서 구석탱이 있는 지엽적인 개념까지 좀 봐줘야 100점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자료들, 사실 지학은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예전 문제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최근 출제된 문제들을 활용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생명은 예전에 나왔던 출제됐던 모의고사 유형을 막 끌어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데 지학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최근 모의고사 유형에서 끌고 와서 출제를 해서 최근 모의고사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료 분석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 어떻게 하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암기에서 끝내면 절대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암기 플러스 자료에서 약간 국어 공부하듯이 독해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자료를 얼마큼 잘 읽어주냐, 꼼꼼하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린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요 지역 학교별 내신 분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방학은 요 학교별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 이번 겨울방학은 개념 정리를 좀 탄탄하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별로 맞춰서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요 학교별 내신 분석은 이게 언제 활용이 되느냐?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했을 때 이제 내신 대비할 때 그때는 요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지역 학교별 내신 분석 보시면 일단 광무는요. 어머니 요렇게 제가 지금 작년 기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 출제 단원 그리고 난이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생명은요. 개정 전 예전 내용이죠. 현재 나오는 교과 내용이 아니고 예전 내용을 활용한 문제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높이고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선생님이 예전 자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자료나 부교재에서 나오는 개념을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난이도 높습니다. 낮지 않더라고요. 생명은 어려웠어요, 강문은. 그 다음에 지학 보시면 기본 개념 자료 생명에 비하면 좀 수월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조금 난이도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100점 상위 등급을 상위 점수를 받아야지 하나라도 틀리면 등급이 완전 밀린다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명일여고 보시면 생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모의고사형 문제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저기 앞에 광문은 모의고사형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우리 명일여고는 모의고사형,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섞여서 나와서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지학 같은 경우도 지엽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서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개념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중심 개념보다 약간 옆에 있는 세부적 개념을 출제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배재고는 역시 둘 다 어려워요. 지학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둘 다 완전 고3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험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한영고 같은 경우 생명은 이제 다른 학교와 매우 다른 점이 뭐냐? 범위가요. 일반적인 학교들이랑 다르게 1학기 때 전범위가 나가요. 1학기 때. 보통 이제 중간, 기말 이렇게 나눠서 진도가 나가잖아요. 근데 1학기 때 한영은 전부 1년치 진도를 나가고 2학기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심화를 추가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량이 좀 많다라는 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부량이 매우 거의 2배인 거죠. 한 학기 1년치를 나가니까 공부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고요. 지학은 모의고사,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모의고사형. 이거는 이제 진도가 빠르진 않아요. 생명처럼 일반적인 그 진도가 나가는데 이제 심화 내용이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만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있지 않는 학교들도 제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때 분석을 해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에 수업 계획이 어떻게 되냐, 겨울방학 수업 계획 어떻게 되냐, 일단 목표는 요거예요. 내신 대비를 위한 방학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진도를 무작정 쭉쭉쭉쭉 빼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 개념을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요. 얘가 개념 정리가 안 됐다 하는 순간 무조건 보충과 클리닉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꼭 해줘야 돼요. 이 방학 때 개념 정리만 하고 끝내버린다면 절대 학기 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방학 때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 플러스 모의고사 문제풀이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탐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내신과 정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신 대비하면 정시 대비하는 거다. 그래서 요 둘을 분리시키지 않고 둘을 같이 가는 거예요. 내신과 정시 동시에. 그래서 내신이 아무리 쉽게 나와도 모의고사 문제 같이 연습해줘야 된다. 난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수업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라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방학의 목표 요거예요. 레벨 1, 2, 1 개념 정리,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 수 있는 정도. 근데 요거까지 완벽하게 되는 친구들은 제가 추가로 심화 문제까지 풀려요. 모든 친구들이 요 레벨 3까지는 오지 않고요. 이번 방학의 목표는 요 레벨 2까지 오는 게 목표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근데 잘하는 친구들, 극상위권 친구들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 애들 컨디션에 맞춰서 1, 2, 3 다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진행 방식 보시면 제 수업이 2시간이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수업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클리닉 무조건 필수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 전 30분이 최소 시간이고요. 1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하고 수업 전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른 요일에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해요. 그래서 거의 3시간 수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문제를 풀리거나 애들 뭐 시험을 보거나 하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가는 편이라 2시간으로도 충분히 진도를 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클리닉 수업 전 30분, 최소 30분.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이때 숙제 확인, 질문 받아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면 테스트.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는 부모님들께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 1시간 30분 동안 진도 나가고 문제 조금 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제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이 많다거나 하시면 항상 클리닉 때 그걸 해결한다는 거. 그래서 클리닉은 보통 저랑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 애들이 많이 성적이 오릅니다. 개념 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일단 수업 계획 생명 보시면 이렇게 단원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나가냐?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요 유전까지 나가요. 요 마지막 단원은 뺀 이유가 요 마지막 단원이 통합과학 지금 애들이 보고 있는 통합과학 기말고사 범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원은 전혀 미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번 방학 때 할 필요가 없고 그 2학기 시험 보기 전 여름방학 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요 단원은 빼버리고 통합과가 어차피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요 단원 빼고 중요한 유전까지, 유전은 필수이기 때문에 유전까지 10주차 강의에 전부 다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1주차, 2주차까지가 중간고사, 많이 나가는 학교는 3주차까지 중간고사 범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요 신경계부터 방어까지 보통 들어가고 많이 나가면 유전까지. 그 다음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유전 전체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내용이 기말고사 범위. 근데 이제 학교에서 난이도 높이고 싶으면 유전 내용을 기말에 한 번 더 내요. 그래서 유전이 사실 생명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구과학 주차수 설명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진도를 나가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진도 나가는데 좀 뒤에 요거 두 단원 빠져있죠. 근데 사실 이 두 단원을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겨울방학 특강이다 보니까 2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이렇게 진도를 써놨는데 제가 그럼 마지막 두 단원 언제 나가냐? 3월 수업 이어서 진행하면 두 단원까지 진도를 사실 다 끝마쳐요. 근데 이게 이제 3월이 아닌 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10주차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도 끝내놨지만 이 뒤에 사실 11주차, 12주차가 존재하고 그때 진도를 전부 다 끝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계획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나가요 라고 써드렸지만 사실 기말고사 범위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지금 설명드렸고 이번 방학에 완벽한 개념 정리 요거를 꼭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요거 개념 정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요게 완벽하게 돼야 중간 기말 대비가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완벽한 개념 정리. 여기에 플러스 모의고사 대비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2학년 수업은 진행된다. 그래서 중간 기말 대비 끝나면 2학기 심화 들어가고 중간 기말 대비 이러면 2학년 끝납니다. 그래서 제 시간표 보시면 지금 생명과학 목금토 12시, 7시, 4시 이렇게 지학은 목금토 2시, 5시, 6시 보통 생지가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에 들을 수 있게 제가 깔아들었고 원래 금토만 따랐다가 그 금토 다른 학원하고 겹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목요일 오전에 다른 학원과 겹치지 않게 목요일 오전에 하나 깔아뒀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제가 테스트 보고 그 결과 보내드리는 거 적어놨고 오른쪽엔 클리닉 언제 진행하는지 써놨는데 사실 요거랑 상관없이 클리닉은 무조건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클리닉은 필참이다. 필참. 클리닉을 통해서 그 개념 정리와 성적 향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클리닉을 필참으로 진행하게 수업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빠진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진행되는 클리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수업 설명이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